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 대단원의 소단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수열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입니다. 극한이란 용어는 수학2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그때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열은 사실 함수의 일종입니다. 수열은 우리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일반항이 n분의 1인 수열을 생각할 때 이 수열은 사실은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2분의 1, 세 번째 항이 3분의 1, 네 번째 항이 4분의 1, n번째 항이 n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연수가 정의역, 요 일반항이 함수값이 되는 요것을 치역으로 갖는 함수의 일종인데요. 보통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뭐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생각을 한다면 x가 특정한 값 a로 다가갈 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값 a로 x가 다가갈 때 극한값이 얼마냐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수열의 극한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수열의 극한의 경우에는 3에 가까이 다가간다.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도달하지 않으면서 3이 아니면서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x가 a로 갈 때, x가 점점 커질 때,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극한을 살펴봤는데 수열의 극한일 경우에는 이게 없고요. 한없이 커질 때는 있습니다. n은 점점 커질 수 있거든요. 한없이 작아질 때도 없어요. 제일 작은 값은 1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다르게 한없이 정의역이 한없이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이 점을 알면 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이 극한값을 구하는 것도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봅니다. 두 수열 AN과 BN을 살펴보면 AN은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일반항이 n분의 n 플러스 1인 수열입니다. 이것을 n에 1, 2, 3, 4를 넣어서 찍어보면 n이 커질수록 1에 가까이 다가가겠구나 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BN의 경우에도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찍어보면 얘가 n이 커지면 0에 가까이 다가가겠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함수와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도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용어는 함수와 비슷합니다.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이때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며 기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씁니다. 둘 다 사용 가능한데 보통 이제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여러분 쓸 때는 요것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하나뿐이고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 함수에서는 극한값이 항상 그 상수 함수인 것을 배웠었는데요. 수열도 만약에 1, 1, 1,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면 당연히 n이 한없이 커질 때 극한값이 1이 되겠죠. 함수와 같습니다. 예제 1번을 보면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번 교육과정은 수열의 극한을 그래프를 통해서 극한값을 구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얘를 그래프로 찍어보면 1일 때는 3분의 1, 2일 때는 4분의 2 점점 커져서 n일 때는 n항일 경우에는 n 플러스 2분의 n이 되어서 1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극한값을 1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n에 굉장히 많은 큰 수를 대입해서 직관적으로 구해봐도 답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n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것은 무한대력을 읽고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한없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극한값을 딱 알고 싶을 때는 이 n에 정말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수를 집어넣어서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는데요. n에 만약에 1000조쯤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1000조 더하기 2로 나누면 거의 1이겠죠.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상에서는 모두 다 그래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열의 발산은 함수의 발산과 마찬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함수의 발산에서 우리는 발산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발산이라고 했습니다.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그 수열은 발산한다고 합니다.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열의 발산은 세 가지로 나타내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닌 발산이 있습니다. 이런 두 수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AN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1-1, 1-1 왔다 갔다 하는데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발산이라고 하고, 특별히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과 다른 용어를 쓰고 싶으면 진동한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수열이 수렴하는 경우 그 값이 알파라면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 발산하는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이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이렇게 기호를 쓰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이렇게 기호를 쓰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경우는 따로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한글로 쓸 때는 진동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끝났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생각 넓히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을 찾은 학생들은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살펴보고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